이렇게 숨쉬기 힘든 날이 계속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뿐 아니라 우리 몸 곳곳으로 침투해 뇌까지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입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제 미세먼지 기준으로 해서 보통과 매우 나쁨을 비교했을 때 최대 1.5배까지도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심혈관계,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있는데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거나 폐를 통과한 뒤 혈관을 타고 뇌로 가 뇌졸중뿐 아니라 우울증, 치매 등 신경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철에 먹어야 될 음식들을 못 먹게 되면 부족한 영양소들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계속 건강 얘기를 제가 주마다 이렇게 방송 시간에 하는 것은 너무나 요즘 환자들이 특히 그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그거는 중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독가스라고 그랬잖아요. 즉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나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탈원전 정책을 철폐하고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인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해야 되고 우리나라 이 원전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무슨 정책의 누구의 코치를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세상에 원전을 철폐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부 다 사장시키고 이 공기만 해도 이래요. 온 나라를 전부 다 흑암으로 덮어서 완전히 이게 미세먼지로 국민들 전부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원전 철폐하고 거기다가 화력발전소 자꾸 건설하고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보셨다시피 저희 집사람은 나는 우리 집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거북합니다만 폐렴으로 이제 저 늙으니까 이제 점점 폐 기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이런 재앙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는 이거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을 폐기하지 말고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온 나라가 재앙으로 덮일 겁니다. 두고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감기 증상으로 와가지고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 기침을 하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요즘 미세먼지하고 같이 곁들여져가지고 그래서 이 폐렴으로 변하더라고요. 폐렴이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중증으로 되는 거예요. 도저히 호흡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갔다가 또 2차 병원으로 갔다가 또 이 병원으로 갔다가 완전히 치료받았는가 했더니 또 재발되고 해서 오늘 한양대학병원에서도 한 달을 입원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병명이 나왔는지 뭐라 하냐면 간질성 폐질환 이렇게 되더라고요. 섬유. 섬유화된대요, 이 폐가. 그래서 이제 고치는 방법은 뭐
더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길밖에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한 달 동안 치료받고 나와서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또 치료했어요. 도저히 뭐 안 돼서 이번에 이제 다시 저거 했습니다. 여기 양지병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입원 온 것이 전부 다 7번입니다. 7번. 7번째 지금 입원인데 폐 질환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한다면 그 광산의 그 진폐증 환자 이런 거 모양으로 완전 이건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신 말씀들이 요즘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됐다. 예. 그게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세먼지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약해지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사람의 어떤 그 그렇죠. 이런 그 체질이나 뭐 그렇죠. 면역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똑같이 그렇게 미세먼지를 마신다고 해서 다 그 환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은 상당히 폐가 약해져가지고 전부 완전히 그 간질성 폐 질환 이렇게 진단이 나 있는데 그것도 류마티스성도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의학적으로는 난 모르지만 하여튼 류마티성? 류마티스성 폐섬유죠? 굳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지금 숨이 가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기침 나오면 사실 아파가지고 저 상처 그냥 가만히 숨어요.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상암도 해엄도 없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 건강 회복시켜 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래서 같이 부둥켜. 우리 고수남님은 그 만성적으로 면역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보통 폐렴이 오는 경우에는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미세먼지가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은 그 우리 몸에 자가 면역력이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런데다가 또 류마티스 질환도 앓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와서 만성적으로 지금 폐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히 직접적으로 뭐 미세먼지만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만 알아는 그 폐렴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고 또 다른 영향도 있고 복합적인 예. 미세먼지가 있으면은 우리 자가적으로 우리 몸에서 박테리아나 이런 균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으면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게 말하자면 세균을 배출시킨다든가 또 뭐 이렇게 자생력 있는 것을 막 아껴준다고.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면 10마이크로그램 미만인 그런 건 미세먼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2.5 마이크로그램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코나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 몸에 와서 그 혈관이나 기관지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부정맥이랄지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떤 균이 들어오면 균을 막을 수 있는 그 저항력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돼요. 떨어뜨리니까 폐렴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그것이 또 치명적일 수가 있죠. 요즘 그 간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렇게 내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동 요령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요. 그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부에서 허가한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 첫째는 사람 많이 오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마스크를 끼우고 마스크를 쓰고 또 집안에서 공기를 그 환기시킨다고 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그 공기를 조절하는 그런 장치를 해놓는 게 낫지 문 열어놓다 잘못하면 미세먼지가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초미세먼지를 흡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치명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저건 어쨌든 그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아까 얘기한 그 심장의 부정맥이랄지 또 그 심근경색이 기초가 되는 심혈관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지에 염증을 시켜서 나중에는 폐렴까지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전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고